여러분, 사업 수익성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장님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비용을 잡는 겁니다. 오늘 그 비밀을 싹 다 파헤쳐 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아니, 매출은 분명히 올랐는데 왜 내 통장에 남는 돈은 그대로일까요? 그쵸. 심지어 가끔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는데요. 이 답답한 문제, 원인이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이익의 퍼즐인데요. 사장님 돈이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익 공식, 설이 되게 간단해요. 매출에서 경비를 빼면 그게 바로 이익이잖아요? 근데 이 경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정비랑 변동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매출을 막 마음대로 늘리긴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경비는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이익을 확 늘릴 수 있는 힘이 숨어 있다는 거죠. 고정비랑 변동비, 이 둘의 차이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된 비용이에요. 가게 월세처럼요. 이번 달에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똑같이 내야 하잖아요. 반면에 변동비는요, 매출에 따라서 변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면 커피 원두 컵 같은 거요. 손님이 많아져서 커피가 많이 팔리면 원두도 더 많이 사야 하니까요. 딱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월세 같은 고정비, 이거 당장 바꾸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재료비나 알바생 인건비 같은 이 변동비는요, 사장님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져요. 바로 여기에 우리 가게 수익성을 개선할 열쇠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칼자루를 쥘 수 있는 비용,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 보이는 것들이에요. 재료비, 즉 매출원가, 그리고 아르바이트 인건비, 수도나 전기 같은 공과금, 여러 가지 소모품, 그리고 마케팅비까지. 자, 지금부터 이 녀석들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지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왔습니다. 스마트한 지출 전략. 이왕이면 가장 덩치가 큰 비용부터 한번 길들여 보자고요.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아야 할 건 바로 매출 원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품 원가, 그러니까 재료비죠. 이 비용을 줄이는 게요, 우리 가게 마진율을 높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 중 하나입니다. 진짜로요. 그럼 재료비는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핵심 전략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처랑 가격 협상을 더 잘 해보는 거고요. 둘째, 대량 구매로 할인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원재료가 낭비되는 걸 막는 겁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실전 팁인데요. 예를 들어 가격 협상이라고 해서 무작정 깎아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다른 업체들 견적을 받아보는 거죠. 그걸 근거로 다른 데는 이렇던데 좀 맞춰주실 수 없나요? 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훨씬 효과적이죠. 그리고 선입선출. 이거 정말 기본인데 안 지키는 것 많거든요. 먼저 들어온 재료부터 쓰는 걸 원칙으로 삼으면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재료. 와, 정말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재료비 다음으로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동비일 겁니다. 바로 아르바이트 같은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건비는 무조건 줄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최적화입니다. 인건비를 최적화하는 방법.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가장 바쁜 피크타임에만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둘째, 직원들이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도록 생산성 교육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하죠. 셀프 서비스 옵션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우리 가게에 언제 손님이 제일 많고 언제가 제일 한가한지 데이터를 보고 스케줄을 짜는 거죠. 한가한 시간에 불필요하게 인력을 돌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만 잘해도 인건비 꽤 아낍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나 셀프 리필 코너. 물론 처음엔 설치비가 들죠. 하지만 길게 보면 인건비도 줄이고 손님들은 기다릴 필요 없어서 편하고 서로 좋은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숨겨진 비용 찾기. 이제부터는 진짜 티끌 모아 태산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 도넛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수도, 광열비, 소모품, 마케팅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그리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합치면요? 무시 못할 만큼 큰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들을 공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진짜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꿀팁들인데요. 매장 조명, 아직도 일반등 쓰신다면 LED로 싹 바꾸세요. 처음엔 돈이 좀 들어도 전기세 아끼는 거 보면 금방 본전 뽑습니다. 그리고 영업 끝나고 자동으로 전원 꺼주는 타이머 설치하는 거. 또 일회용품 그냥 막 쌓아두지 말고 손님이 달라고 할 때만 주는 거.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돈. 마케팅 비용도 그냥 쓰면 안 되죠? 중요한 건 투자 대비 수익률, 바로 ROI입니다. 내가 지금 돈 쓰는 이 광고가 진짜로 손님을 데려오고 있나? 이걸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효과 없는 광고에 헛돈 쓰지 말고 효과가 검증된 소셜미디어나 우리 동네 전단지 같은 곳에 예산을 옮겨 싣는 거죠. 똑같은 돈을 써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이제 이걸 실행에 옮겨서 진짜 이익으로 만들어 봐야죠. 실행 계획 어렵지 않아요.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 가게 손익계산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알아야죠. 둘째, 그 데이터를 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필요하면 계획을 수정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냥 막연하게 아껴야지. 이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데이터를 딱 보고 좋아, 다음 분기 재료비는 5% 줄여보자.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은 똑똑하게 해야지 치사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용 좀 아끼자고 재료 퀄리티를 낮추거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 그럼 아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을 잃게 될 거예요. 품질, 이건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다른 가게랑 가격 경쟁하느라 힘 빼는 것보다 우리 내부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비용 경쟁력을 갖추는 것,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높은 이익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장님들의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이거 하나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사업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